교육과정 연구자로서의 자아, 그리고 이제 가정과 교육자로서의 자아와 자기 혁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시민들이, 성인 세대죠, 후속 세대가 배워야 한다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수준은 당대의 국민 교양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화되고 산업화되고 조금 더 사회가 교양 있게 변하면서 교육과정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뭘 배워야 되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이 충돌하고 많은 갈등이 야기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과정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실천적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학은 교육심리학이나, 그러니까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 교육과정학은 상당히 학문으로서는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불확실한 실천적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 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불확실해도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고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숙명이 있는 학문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인데 사실 국가가 정하지는 않죠. 국가는 시민의 생각들을 대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은 사실상 시민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나 국가, 이것은 사실 은유일 뿐이고 국가가 아파하거나 민족이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죠. 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로 보는 것처럼 국가가 기본적으로 너무 독립적인 개념으로 되는 것은 곤란하고 항상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모아져서 국가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교육과정으로서 국가교육과정은 사회의 유지존속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 변동입니다. 이 사회 변동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매우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일으켜냈으며, 그래서 지금 한강의 기적 세대가 있고 저 같은 민주화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고령화, 저출산, 불안정, 실업, 비정규직, 미세먼지 등 위험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항상 사회 변동이 우리에게 자기 혁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혁신은 개선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그러나 혁명보다는 약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이 쓰이는 맥락은 주로 기업입니다. 이윤 창출이나 이윤 추구인데 요즘의 혁신은 사회적 혁신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야말로 사회적 혁신의 대상이고 이 혁신의 대상 주체를 상품, 회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문가 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 기조 강연과 관련해서 가정과 교육과정 자체와 한국가정과 교육학회가 모두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은 그 대상이자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란 결국 자기 혁신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교육과정의 자기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는 어떤 주체인가, 또 사회 변동이 교육과정의 자기 혁신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가, 또 가정과 교육에 거는 기대와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조 강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4가지 자아에 대해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 혁신의 자아로서 4가지 자아는 첫 번째 대화적 자아입니다. 이것은 이제 존 듀이와 1930년대 미국 저명한 사회학자 미드를 위시한 미국의 프래그마티즘 전통에서의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문화 비평가 바흐틴의 개념이 결합되면서 대화적 자아라고 하는 학문적 용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이 산출된 지식에 대한 비판과 수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지식은 오류 가능한 것이며 끊임없는 자기 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정연됩니다.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 듀이에서 온 거고 브루너의 탐구조차도 존 듀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드가 제시한 주격나와 목적격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목적격나는 사회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 I는 이 기존의 관행에 굴복하지 않고 탐구 및 실천 과정에서 자신이 새로 습득한 거 이제 이것을 갖고 이제 그 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강제를 좀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적 자아는 이렇게 미와 아이의 그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모순된 목소리가 학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흐틴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상 어느 정도 타인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반 정도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어떤 대화에 참여하는가 그것은 온전히 자신을 고집할 수가 없고 이 아이와 그 미 사이에 놓인 그런 그 정체성에 의해서 그 자기가 하는 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찰적 자아입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성찰적 자아가 중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설 검증이나 또 교육 철학에서 주로 하는 논증의 학문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배심원들이 주어진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결에 임하듯이 교육과정 개발 역시 주어진 여건, 지식 상황 맥락, 요구 이런 그 환경에서 보다 나은 판단을 내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교육과정 학사에서 이제 성찰적, 수구적 교육과정 개발 뭐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그런 경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술이 인공위성 기술이거든요. 지금 우리 삶과.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57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소련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졌을 때 이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고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강조하면서 이 교육과정 학자들에게 리더십을 뺏어와서 거의 그 브루너와 같은 심리학자들한테 맡깁니다. 교육과정 공부를 하시게 되면 브루너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브루너는 심리학자이고 평생 심리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브루너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 이론은 이 성찰적, 수구적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적 자아입니다. 연구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너무 먼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와닿지 않죠. 너무 먼 미래는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살아갈 미래 또 그 타인의 자식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후속 세대들의 삶과 결부해서 즉 연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언젠가 노예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담소하는 날을 꿈꾼다 했던 것도 결국은 연구적 자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속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식 역량 태도를 길러줘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자아입니다. 실천적 자아는 실천하면서 학습하는 자아입니다. 최근에 그 학습 이론은 그동안의 학습 이론이 주로 이제 그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실, 엄격하게 설계된 그 실험 설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되었다면 요즘의 학습 이론은 그렇게 진공 상태에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타인과의 그 협력과 또는 정체성이 그 학습자가 놓여진 그 환경과 생태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실천 속에서 학습하는 그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심리학자 그 비고츠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핀란드 제3세대 비고츠키 심리학자라고 하는 앵게스트롬에 따르면 21페이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맨 위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 그러니까 주체가
자연이나 대상을 도구와 기호로 만난다. 도구와 기호를 매개로 학습자가 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한다. 뭐 이러한 그 비고츠키의 명제를 그 아래 규칙, 공동체, 분업, 특히 공동체라고 하는 매개 이것을 하나 추가하고 그래서 주체가 규칙과 분업, 도구와 기호 이 세 가지 매개를 통해서 학습하는데 개인의 학습은 그 공동체의 발전과 학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활동이론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과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학습이 일어나는 교실은 일종의 아이들이 교실의 주민이라고 볼 수 있죠.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 왜 자는가 이렇게 분석해 보았을 때 다른 학생들의 역할 기대가 없고 그 교실에서 분업 구조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학생이 가정과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학습 이론이 교육과정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혁신을 추구하는 실천적 자아는 모순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가정과 교육학계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순을 찾는 일입니다. 제가 혁신학교 연구를 수년 동안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잘 되는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모순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순을 느끼지 않는 교사들은 혁신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잘 되는 학교와 잘 안 되는 학교의 차이는 바로 가치의 추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란 골치 아픈 문제나 그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학습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모순이 변화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혁신을 추구하는 실천적 자아는 조직 내에서만 모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직의 모순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가정과 연구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다른 문화와의 그 뭐 만남이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기 성찰적 자아 위에서 이제 우리의 혁신을 요구하는 그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사회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변동은 이제 위험과 그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변화인데요. 이 인구 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 총생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토론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시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와 4차 산업혁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요. 다만 25페이지 그 유발 하라리 최근에 책이 많이 팔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탁월해요. 하라리 선생이 이제 한국에서 어려운데 많이 팔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거기서 출발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운전자의 승용차로 뛰어드는 아이들을 피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오는 트럭의 치일 확률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 일부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운전자가 죽을 확률을 낮출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직접 테슬라의 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셋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라리 선생은 마이클 샌델의 트롤리 딜레마는 콜버그도 그랬죠. 콜버그처럼 그 윤리적 딜레마를 통해서 도덕적인 추론 능력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기술 발전 때문에 오히려 윤리적인 문제가 우리가 실제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다. 사고 실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윤리적 사고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상호 의존적 친밀한 대면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문제죠. 그래서 뭐 구두를 하나 사면 페이스북에 올리고 반응을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을 상대방도 느끼게 하고 싶어하고 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 감정이 조절되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정체성이 뒤섞이는 그런 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동의 그 도전입니다. 작년에 그 500명이 넘게 그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예멘 난민이 입국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데 한국에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토론할 수 있는 수구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양이나 토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교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착한 척파와 너무 그 이기주의 파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얘기라도 다 들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 예멘 난민 그 문제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글로벌 사회의 그 일원이 되었고,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은 22세기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이 6, 7년 후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교육과정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잡고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되어야 할까? 이게 이제 관점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 갈등을 수반하죠, 교육과정이.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이 정도 인본주의면 뭐 대충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불리하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모든 이의 개성이 발휘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 인간의 삶을 소외시키는 사회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사회. 미래의 교육의 상에 대해서 다 상은 다르겠지만 미래 교육은 현재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관점과는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것이 이제 미래 교육이고, 현재 스스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것이 22세기까지 살아야 할 후속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들 번스타인과 같은 학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향상될 권리,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정치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교실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작은 아이들 연구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 향상될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수업 시간에 상당히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 중등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 습득에 있어서 그 차이가 영예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회적 차별, 특히 학벌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정의, 복지,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같은 가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외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학교에는 가치를 중심으로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업성 치도가 영예 또는 명예의 차이는 만들 수 있어도 부와 권력을 분배하는 엄격한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월즈와 같은 그 저명한 정치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좀 뭐랄까 포괄적이고 좀 선언적이고, 그래서 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인간상은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고충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지닌 사람,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 새로운 학력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모두를 성장시키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삶, 자신, 학교, 가정, 지역 공동체, 글로벌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내가 아이들을 시험 점수로 변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육에 거는 기대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몸, 뇌, 마음, 손, 그러니까 신체, 인지, 감성, 실천, 이 모든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균형적으로 전인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저는 완전성보다도 그 총체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 공감, 배려, 창의성, 문제 해결력, 실천, 해방적 관심, 이러한 것들이 최근 가정과 교육 연구에서도 이론적인 흐름과 발전 경향, 경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학습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과 집단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때만 수업에 참여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수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전달시킨다는 것인데, 하나의 교육과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위치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사가 운영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은 그 두 가지만으로 안 되는 것이 애들이 참여할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 특히 수업을 가보면 학생들의 참여 의사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교사의 그런 강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려의 수업, 그 참여의 수업, 이런 것이 마딩스의 윤리학과 앵게스트롬의 학습이론, 그리고 바우틴의 대화 공동체, 또 미드의 아이와 그 미, 이런 것과 다 서로 맥락이 닿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의 자아 속에서의 공동체, 이것을 항상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혁신의 자아로서 가정과 교육학회는 첫째, 대화적 자아로서 가정과 교육학회가 과연 탐구 공동체로서 끊임없는 자기를 혁신하는 태도를 갖고 열린 진리관을 견지하고 있는가. 둘째, 대화적 자아는 수교적 자아와 만나는데 과연 한국교육과정학회를 포함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또는 교사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목표로 충분히 수교할 수 있는 인격과 이 대승적인 포용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연구적 자아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태어나면 22세기까지 살게 될 우리 아이들이 세계의 아이들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계속 갱신을 요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중학교 때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뀌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음 헌법이 개정되면 또 갱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존의 문법을 계속 갱신하는, 과연 갱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와 어떤 이런 위기 앞에서 그걸 갱신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대화 구조가, 문법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학회는 대승적 교육과정 대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교육자들에게 무조건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한다면 그들은 억울할 것이다. 교과 이기주의라는 말은 무성하지만 나는 어디서도 교과 이기주의에 대한 정치한 개념, 정의조차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총론은 언제나 맞고 교과 교육자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식상하다. 그래서 이러한 언명을 우리가 더 이상 이용하지 말고 큰 우산을 가진 교육과정 대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연구자, 교과교육학자, 교과교육과정 개발자, 아이들의 자아 실현과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 성장 세대, 우리 성인 세대의 교육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대승적인 교육과정 대화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고맙습니다.